오늘도 이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4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웃는 얼굴이 여전히 생생했어요. 이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아들네 집에 가는 날이요. 며느리가 임신했다잖아요. 할매가 되는 거라고. 전남 광양에서 45년간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이순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곁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아들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죠. 45년 동안 모은 돈 3억 7천만 원으로 도곡동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25평 남짓한 집이었지만 이순자에게는 평생의 결실이었어요. 부엌에 들어선 이순자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장어 2마리, 들기름에 볶은 김자반, 손수 담근 된장. 며느리 강민정이 평소 시장 냄새를 싫어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임신부에게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 뵌 사람은 잘 먹어야 되는디. 이순자는 장어를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비린내를 없애려고 생강과 청주를 넉넉히 넣고 조림장은 짜지 않게 간을 맞췄어요. 3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 만든 장어조림을 유리 용기에 담았습니다. 김자반도 작은 밀폐 용기에 나눠 담았죠. 며느리가 좋아하는 깔끔한 포장을 위해 백화점에서 산 예쁜 보자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아침 8시 이순자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네 집이 있는 강남구 도곡동으로 향했습니다. 45분이 걸리는 거리였죠. 버스 안에서 이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강민정, 39살. 유명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 똑똑한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늘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아깝다는 듯이. 이순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가족이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 최진우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도곡동의 오래된 32평 아파트였지만 강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세가 13억 원이 넘었죠. 이순자가 45년 동안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고 진우는 관리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늘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이순자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옷매무새를 고쳤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사준 갈색 카디건과 검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에는 작은 머리핀을 꽂았죠. 띠리리리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이순자는 다시 한번 벨을 눌렀습니다. 띠리리리링. 그제야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요, 순자요. 장어 좀 해왔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순자는 인터폰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보일 텐데도 며느리가 말이 없자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님. 강민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곤란해요. 당분간은 방문 삼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순자의 손에서 보자기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애 뵌 사람한테 장어가 얼마나 좋은디. 어머님, 저희 집은 이제 곧 셋이 살 공간이에요. 솔직히 너무 좁아요. 이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32평이 좁다고요? 자신이 평생 살던 반찬 가게 2층 방은 6평도 안 됐는데 말이죠. 근데 나는 내 시어머니인디. 그건 알아요. 하지만 임신 중이라 예민해서요. 냄새에도 민감하고 어머님이 오시면 시장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힘들어요. 시장 냄새. 그 말에 이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45년 동안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아들을 키웠는데 그게 냄새로 취급받는다니. 손에 밴 마늘 냄새, 생강 냄새, 된장 냄새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민정아, 나는 그냥 어머님 진우도 이렇게 하자고 했어요.
당분간은 연락 주고받는 걸로 하자고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뚝.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이순자는 현관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보자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부터 준비한 장어조림, 정성껏 볶은 김자반이 갑자기 쓸모없는 짐처럼 느껴졌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해 봐야지. 이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진우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엄마다. 전화 좀 받아봐라. 세 번째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수수한 옷차림, 손에 든 낡은 보자기. 아, 나는 민정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구나.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우편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네 우편함이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우편함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 편지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무심코 우편함을 열어봤어요. 빨간색 봉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납부 최종 독촉, 법원 지급 명령, 채권 추심 안내. 이순자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봉투에 적힌 금액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천만 원, 2,300만 원, 1,900만 원. 이게 뭐요? 이순자는 편지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 연체 안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수신인은 강민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순자는 편지들을 우편함에 도로 넣고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순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장어조림은 이미 식었고 마음도 함께 차가워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아들의 전화 회피, 그리고 우편함에 쌓인 빨간 봉투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이순자는 부엌 식탁에 장어조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죠.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리해둔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내 펼쳤어요. 소유자 이순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취득일 2015년 5월 12일. 이순자는 등기부등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45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세월이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요. 이순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오래된 전화번호 하나를 찾았어요. 광양에서 함께 살던 이웃, 박명수 씨였습니다. 76살의 박명수는 20년 전 서울로 올라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여보세요, 명수 씨요? 아,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어째 일이요? 명수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순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문 밖에 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무언가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이순자는 박명수와 함께 다시 도곡동으로 향했습니다. 박명수는 키가 175cm 정도 되는 마른 체격의 남자였어요. 젊었을 때 광양에서 이장을 지냈던 사람이라 말투에 힘이 있었죠. 순자 씨, 정말 이래도 되겠어요? 며느리가 경찰 부를 수도 있지. 버스 안에서 박명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가방 안에 든 등기부등본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명수 씨,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요. 내 집 문을 내가 못 연다는 법이 어디 있소? 그러긴 한디.
며느리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 나는 어제 내 집 문 앞에서 쫓겨났소.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 문 앞에서 말이여. 이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명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순자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기 때문이죠. 아파트에 도착하자 이순자는 주저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 아들 네 집 앞에 섰어요. 도어락 앞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무단 방문 금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순자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단 방문이라. 시어머니한테 이런 거 붙여놓다니. 이순자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강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지 말라고. 민정아, 문 열어라.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어머님, 진우는 지금 회사 갔어요. 나중에 연락 주세요. 나는 지금 내 남편 만나러 온 게 아니여. 내 얘기하러 왔어. 인터폰 너머로 강민정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우편함에 쌓인 편지들 봤다. 빨간 봉투로 가득 차 있던디. 그게 뭐냐? 강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자는 더 강하게 말했어요. 문 열어라.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열 거요. 어머님, 그건 안 돼요. 이건 저희 집이에요. 내 집? 등기부등본 가지고 왔다. 이 집 주인이 누군지 한번 볼래? 이순자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인터폰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강민정은 화면을 통해 그 서류를 봤을 거예요. 소유자란에 선명하게 적힌 이순자라는 이름을 말이죠. 어머님, 제발 10분 안에 문 안 열면 나는 열쇠업자 부를 거요. 명수 씨가 여기 같이 왔으니 증인도 있소. 박명수가 인터폰 쪽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강민정 씨, 나는 순자 씨 이웃이요. 이 집이 순자 씨 명의인 건 맞지? 그러면 문 열어야 되는 거 아니겠소? 10분이 지났습니다. 강민정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도어락 열쇠업체 강남구라고 검색했죠. 첫 번째로 나온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긴급 출동 되나요? 네, 도곡동인디. 제 집 도어락이 고장나서 못 들어가겠소. 40분 후 열쇠업자 2명이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들이었어요. 한 명은 전동 드릴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공구 가방을 메고 있었죠. 여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집이 제 명의인디 며느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려서 못 들어가겠소. 열쇠업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족 간 분쟁이면 저희가 함부로. 이순자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소유자가 접니다. 제 집 문 여는 건데 뭐가 문제요? 열쇠업자는 서류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위잉. 전동 드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어락 주변 나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옆집, 아랫집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제 집인디 며느리가 도어락을 바꿔서. 이웃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요즘 젊은 사람들 참. 안에서 강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하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이순자는 문 쪽을 향해 크게 말했습니다. 경찰? 좋소. 불러라. 내 집 문 여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나? 철컥. 도어락이 풀렸습니다. 열쇠업자가 문 손잡이를 돌렸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이순자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강민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강민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순자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수 씨, 들어오시소. 박명수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열쇠업자들은 현관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이순자는 가방에서 어제 우편함에서 본 것과 같은 빨간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민정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어떻게 우편함이 열려 있던디 뭐. 민정아, 이게 다 뭐냐? 강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알겠는디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야지. 강민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이순자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명수 씨, 저기 의자에 앉으시소. 그리고 열쇠업자분들 수고했소. 비용은 여기. 이순자는 지갑에서 15만 원을 꺼내 열쇠업자에게 건넸습니다. 열쇠업자들은 돈을 받고 조용히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정아, 이제 말해봐라.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가 뭐고 채권 추심이 왜 들어온 거냐? 강민정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4월에요. 회사 동료가 소개해줬어요. 부동산 투자 컨설팅 회사라고. 그래서 프리미엄 신축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1년에 15% 수익을 준다고 했어요. 계약서도 있고 회사도 제대로 된 것 같았어요. 이순자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얼마나 넣었는디? 6천만 원이요. 6천만 원? 박명수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순자도 숨이 막혔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했어? 카드론이랑 대출이요. 처음에는 2천만 원만 넣었는데 수익이 잘 나온다고 해서 추가로 더 넣었어요. 그런데 강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회사도 문 닫았고 담당자 전화도 안 받고 사기였어요. 이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했어요. 그래서 빨간 봉투가 왜 이렇게 많은 거냐? 카드론 2,300만 원이 연체됐어요. 그리고 대출금 1,900만 원도. 이자만 한 달에 60만 원이에요. 진우는 알아? 강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말 못했어요. 왜? 진우는 투자 절대 반대하거든요. 제가 몰래 한 거예요. 말하면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아서. 이순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일이 어처구니 없었지만 동시에 불쌍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정아, 그래서 나를 문 밖에 세운 거요? 강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컨설팅 회사 사람이 마지막으로 연락 왔을 때 어머님 집을 담보로 잡으면 돈을 돌려준다고 했어요. 뭐? 이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명수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내 집을 담보로? 내가 무슨 권리로?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꾸 연락하고 집 주소도 알고 있고 무서웠어요. 어머님이 오시면 혹시 그 사람들이 어머님한테 직접 말할까봐. 그래서 강민정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기꾼들이 내 집 주소를 안다고? 네. 제가 어머님 집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여줬어요. 담보 가능성을 확인한다고 해서. 이순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4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집이 며느리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위험에 처한 거예요. 민정아, 너 정말. 이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씨, 경찰에 신고는 했소? 강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했어요. 신고하면 진우한테 들킬까봐. 이순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돌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민정아, 내 친정 엄마 아빠 전화번호 줘봐라. 예. 사돈 배워야겠어. 이 일은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여. 강민정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요. 부모님한테는 절대로. 제발. 내 체면이 중요해? 아니면 이 집이 중요해?
이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6시 강민정의 친정 부모가 도착했습니다. 강민정의 아버지 강태수는 68세로 은퇴한 중학교 교사였어요. 어머니 정숙희는 65세로 평생 주부로 살아온 분이었죠. 두 사람 모두 말쑥한 차림새에 점잖은 인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강태수는 이순자를 보자 당황한 표를 감추지 못했어요. 옆에 박명수까지 앉아 있는 걸 보고는 더욱 어색해했죠. 사돈 어른, 무슨 일로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시소. 앉아서 얘기합시다. 이순자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강태수 부부는 소파에 앉았고 강민정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정숙희가 딸을 보며 물었습니다. 민정아, 대체 무슨 일이니? 이순자는 테이블 위에 빨간 봉투들을 차례로 펼쳐놓았습니다.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 연체 통보서, 카드론 독촉장, 법원 지급명령서, 채권 추심 안내문. 모두 13장이 넘었어요. 강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들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이게, 민정아, 이게 다 뭐냐? 강민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희가 다급히 딸 곁으로 가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민정아, 진정하고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야? 이순자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돈, 따님이 작년 4월부터 부동산 투자 사기에 걸려들었소. 6천만 원을 날렸고 그 돈은 카드론하고 대출로 만든 거라고 하더군요. 6천만 원?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희는 딸의 어깨를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민정아, 그게 사실이야? 강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요. 사기꾼들이 우리 집 정보를 알고 있어.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더군요. 뭐라고요? 강태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순자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였어요. 이 집은 제 명이요. 45년 동안 반찬 가게 하면서 모은 돈으로 샀소. 근디 따님이 그 사기꾼들한테 내 집 등기부등본까지 보여줬다고 하더군요. 정숙희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정은 얼굴을 가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담보 가능성을 확인한다고 해서 정말 담보로 잡으려던 건 아니었어요. 민정아. 강태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순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소리 지르지 마시소. 지금은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요. 강태수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정숙희는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 그래서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순자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아침부터 정리해둔 내용이었어요. 첫째, 민정이 카드빚 2,300만 원은 사돈 댁에서 정리해 주시오. 이건 따님이 저지른 일이니 친정에서 책임져야죠. 강태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300만 원을. 당장은 어렵습니다. 저희도 은퇴하고 나서. 그러면 분할로라도 갚으시오.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에 걸쳐서요. 이자가 계속 붙으면 더 커지니까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정숙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집을 팔면. 둘째요. 이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출금 1,900만 원은 민정이가 직접 갚아야 합니다. 회사 다니고 있으니 월급으로 조금씩이라도 갚으시오. 아이 낳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진우 월급에서라도 빼서 갚아야죠. 강민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진우한테는 말해야지. 부부가 이런 걸 숨기고 살 수 있겠어? 오늘 밤에 진우 퇴근하면 내가 직접 얘기할 거요. 강민정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셋째, 사기 피해는 오늘 당장 경찰에 신고합니다. 나하고 민정이가 같이 가서요. 6천만 원은 돌려받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신고는 해둬야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박명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소. 신고 안 하면 그 사기꾼들이 계속 따라붙을 거요. 집까지 위험해질 수 있지.
강태수가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는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넷째, 이 집 관리는 앞으로 제가 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도 제가 설정하고 월 1회는 제가 방문해서 집 상태를 확인할 거요. 어머님, 강민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순자는 단호했어요. 내가 뭘 믿고 반대하는 거냐? 내 집을 담보로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요? 이제는 내가 직접 지켜야겠어. 정숙희가 딸을 말렸습니다. 민정아, 조용히 해. 사돈 어른 말씀이 맞아. 강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시소. 지금은 빨리 해결하는 게 먼저요. 이순자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컵에 따라왔어요. 모두에게 하나씩 건네며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소. 저녁은 제가 차려드릴게요. 아닙니다, 사돈 어른. 저희는 아니요, 드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밤 늦게까지 얘기할 게 많소. 이순자는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가져왔던 장어조림이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며느리가 손도 대지 않은 게 분명했죠. 이순자는 장어조림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저녁 7시 30분 최진우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최진우는 거실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멈칫했어요.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이게 무슨... 이순자가 말했습니다. 진우야, 들어와서 앉아라. 내 와이프가 저질러 놓은 일 얘기 좀 해야겠다. 최진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민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이순자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최진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민정이한테 물어봐라. 최진우는 서류를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색이 점점 변했어요.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 연체 통보서를 보더니 강민정을 쳐다봤습니다. 민정아, 이게 뭐야? 강민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진우는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어요. 카드론 독촉장, 대출 연체 통보, 채권 추심 안내문.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6천만 원? 2,300만 원? 민정아, 대체 뭘 한 거야? 이순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강민정이 작년부터 부동산 투자 사기에 걸려든 것, 카드론과 대출로 돈을 만든 것, 심지어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던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최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봐, 이게 말이 돼? 진우야,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여.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순자는 최진우에게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아까 정리한 4가지 조건이 적혀 있었죠. 내장인어른, 장모님이 카드 빚은 책임지기로 했어. 내는 민정이 대출금 갚는 거 도와줘야 해. 한 달에 60만 원씩 이자만이라도 갚아야 원금이 안 불어나지. 최진우는 메모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0만 원. 우리 생활비에서 그걸 어떻게 해?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민정이 월급도 있잖냐. 민정이는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내 월급으로 해야지. 선택권이 없어. 최진우는 강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정은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최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민정이를 잘못 키운 게 우리 책임이야. 장인어른, 내 어머니 말씀대로 하자. 우리 집 팔아서라도 빚은 정리할게. 너는 민정이 좀 봐줘라. 최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자는 부엌에서 데운 장어조림을 가져왔어요. 밥 먹어라. 빈속에는 아무것도 안 돼. 하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이순자는 그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 아내를 믿을 수 있겠냐? 최진우는 강민정을 봤습니다. 강민정도 남편을 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 모른다는 건 아직 미련이 있다는 거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순자는 최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는 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제. 민정이가 이번 일로 정신 차릴 수 있다면 너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알았어. 근데 민정아, 앞으로는 뭐든지 나한테 먼저 상의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응, 그럴게. 이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적어도 시작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아침 경찰서 가자. 민정아, 너 회사는 반차 내고. 네, 어머님. 박명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나는 이만 가봐야겠소. 내일 가게 문 열어야 되니까. 고맙소, 명수 씨. 오늘 큰 도움 받았어. 박명수가 나간 후 강태수 부부도 일어섰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도 가보겠습니다. 내일 은행 가서 대출 알아봐야 해서요. 조심히 가시소. 그리고 사돈,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우리 다 같이 해결하면 돼요. 강태수 부부가 나가고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최진우와 강민정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이순자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4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이 위험에 처했고 며느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무너뜨릴 게 아니라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이순자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진우야, 민정아, 내일 일찍 일어나라. 경찰서는 아침 9시에 가자. 네, 어머니. 그리고 민정아. 네. 내가 오늘부터 배워야 할 게 있어. 돈은 쉽게 벌리는 게 아니라는 거요. 내 시어머니가 4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기억해라. 강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적어도 오늘 첫걸음은 뗀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이순자와 강민정은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최진우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함께 갔어요. 경찰서 민원실은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30분을 기다린 끝에 형사과 상담실로 안내받았죠. 담당 형사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성호 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순자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 계약서, 연체 통보서, 사기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모두 준비해 왔어요. 형사님, 우리 며느리가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6천만 원을 날렸어요. 김성호 경위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계약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 요즘 이런 사기가 많습니다. 회사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델파이 프라임 인베스트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김성호 경위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여기. 이미 신고 들어온 곳이네요. 피해자가 23명입니다. 총 피해액이 18억 원 정도 되고요. 강민정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18억 원이요? 네.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활동했던 조직입니다. 대표는 이미 출국한 상태고 사무실도 정리됐어요. 이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면 돈은 못 찾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해외로 돈을 빼돌렸고 추적이 쉽지 않아요. 다만 신고를 해두시면 나중에 검거됐을 때 피해 보상 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김성호 경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 계약서 보시면 담보 관련 조항이 있어요.
투자금 회수 불가 시 투자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순자가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조항 중에 정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민정아, 너 이거 읽어봤어? 강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서가 너무 길어서 대충만 봤어요. 김성우 경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사기꾼들이 피해자 집을 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피해자 중 2명은 집 명의를 강제로 이전당할 뻔했어요. 뭐라고요? 최진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김성우 경위가 손을 들어 진정시켰어요. 앉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세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성우 경위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첫째, 오늘 당장 피해 신고를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 거래에 경보가 걸립니다. 경보요? 네. 만약 누군가 어머님 집을 담보로 잡거나 명예 이전을 시도하면 즉시 경찰에 통보가 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예요. 이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안전한 겁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꾼들이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성우 경위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경고 표시를 해두세요. 이건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비용은 2만 원 정도 들어요. 가압류 경고요? 네. 이렇게 해두면 제3자가 함부로 담보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최진우가 메모를 받아 적었습니다. 김성우 경위는 계속 말했어요. 셋째, 혹시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관련 전화는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넷째, 어머님 명의로 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혹시 모르게 대출이나 신용카드가 개설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까? 요즘 신분증 위조가 정교해서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성우 경위는 신고 접수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정의 인적사항, 피해 경위, 투자 금액, 사기 회사 정보 등을 하나씩 기록했어요. 서류 작성에만 45분이 걸렸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요, 여기도. 네, 됐습니다. 신고 접수 완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기다리셔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사기꾼들한테서 연락 오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김성우 경위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순자는 명함을 소중히 가방에 넣었어요. 경찰서를 나온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모두 커피를 시켰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어요. 최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법원에 가압류 경고 신청하는 거 제가 할게요. 그래, 부탁한다. 그리고 어머니 집 도어락도 새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더 안전한 걸로요. 이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겠네. 강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정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이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이여.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가 중요하지. 네.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한테는 제대로 가르쳐야 돼.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여. 강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이순자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가져가라.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내 아이 태어나면 필요한 거 사는데 쓰라고. 배냇저고리, 기저귀, 분유. 다 돈 들어가잖냐? 강민정은 봉투를 받지 못하고 손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고 뭐고 없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 손주여. 손주 위에서 쓰는 건디 뭐가 문제냐? 최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받아라. 근디 민정아 한 가지만 약속해라. 네. 다시는 투자니 뭐니 하는 거 손대지 마라. 내가 번 돈으로 애 키우고 집안 꾸리고 그렇게 사는 거요. 알겠냐? 네, 어머님. 약속할게요. 이순자는 봉투를 강민정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강민정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최진우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이순자는 약속대로 월 1회씩 아들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도어락은 최신형 지문인식 제품으로 교체됐고 이순자의 지문도 등록됐어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강민정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7개월이 넘어가면서 몸이 무거워졌지만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평온함이 있었어요. 회사는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집에서 태교에 전념하고 있었죠. 강태수 부부는 약속대로 집을 팔았습니다. 평생 살던 25평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강민정의 카드빚 2,300만 원을 갚았어요. 남은 돈으로는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정숙희는 며칠간 울었지만 강태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 키운 대가요. 받아들여야지. 최진우는 월급에서 60만 원씩 빼서 강민정의 대출 이자를 갚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졌지만 외식을 줄이고 절약하며 버텼어요. 강민정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받아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벌었죠. 이순자의 집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경고 표시를 완료했고 경찰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안전 확인 전화가 왔어요. 사기꾼들한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순자는 또다시 도곡동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장어조림 대신 미역국을 끓여갔어요. 강민정이 출산 전에 몸보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현관문 앞에서 지문을 찍었습니다.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이순자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정아, 나왔다. 거실에서 강민정이 소파에 앉아 태교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미역국 끓여왔는디 데워 먹어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냄비에 옮겨 담았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켰어요. 국이 데워지는 동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예전보다 훨씬 정돈돼 있었습니다. 강민정이 미니멀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이제는 아기용품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작은 아기 침대, 기저귀 더미, 젖병 소독기. 이순자는 그것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정아, 아기 이름은 지었어? 아직이요. 진우랑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그래? 나도 하나 생각해봤는데. 정말요? 뭔데요? 최서준이요. 서쪽 서자에 준수할 준자. 서쪽에서 올라온 할매가 준 이름이라는 뜻이제. 강민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좋은데요? 진우한테도 얘기해 볼게요. 그래, 마음에 들면 써라. 미역국이 다 데워졌습니다. 이순자는 국을 그릇에 담아 상에 올렸어요. 강민정이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서 걷는 게 힘들어 보였죠. 조심해라. 천천히 와. 네, 어머님. 강민정은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더니 눈을 감았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시장에서 파시던 그 맛이네요. 이순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라제. 45년 동안 끓인 국이요. 맛없을 수가 없제. 강민정은 국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많이 생각해요. 뭘? 제가 왜 그랬을까? 6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순자는 강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요. 네. 내가 이번 일로 정신 차렸으면 됐어.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쉽게 번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잖냐. 강민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도 꼭 가르쳐 줄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이순자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강민정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라. 강민정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금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이순자가 젊었을 때부터 끼고 다니던 반지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내 아들한테 주려고. 돌대 목걸이로 만들어서 채워줘라. 할매가 준 첫 번째 선물이라고 말이요. 강민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순자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라. 뱃속 아이한테 안 좋아.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신의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죠. 집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4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은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어요. 그리고 이순자는 그 보루를 지켜냈습니다. 민정아. 네, 어머님. 나는 이제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요. 강민정은 이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내 집, 내 이름, 내 인생은 내 손으로 지켰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요. 네, 어머님. 근디 말이요. 네.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내 아이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살아가는 거요. 강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꼭 그렇게 살게요. 약속드릴게요. 이순자는 일어서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거실에는 미역국 냄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74세의 이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고. 손주가 태어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은 더 이상 문 밖에 서 있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강민정은 미역국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물론 이제 내가 출산할 때까지 매주 올 거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순자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창밖으로는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이순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강민정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4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 지은 집이 있었습니다. 문은 이제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이순자의 손에 있었어요.